정도 하면 돼요. 그리고 이게 되게 뭐 실제 관련 비춰가지고 막 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복잡한 건 아니고, 일단은 일반 중개, 전속 중개, 단독 중개, 공동중개 의미는 알겠죠? 그리고 일반과 전속은 둘 다 공인중개사법에 나와 안 나와? 나와요. 22조, 23조에 있으니까 나오는데 되게 차이가 뭐냐면, 일반 중개 계약은 간단히 한 줄로, 그러니까 법정 서식이 있어도 사용할 의무는 없어. 근데 전속 중개 계약은 정보도 공개해야 되고 전속 중개 계약서라는 서식이 있어요. 그 서식도 사용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자, 가봐요. 그러면 전속 중개 갑니다. 132페이지 전속 중개 보십시오. 자, 법 제23조 전속 중개 계약 그랬으니까 전속 중개 계약도 법정 중개 방식 이다 아니다? 이다, 그죠? 보시는 바처럼. 그러면 갑니다. 중개 의뢰인은 중개 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한 개업 공인중개사를 정해서 딱 한 사람을 찍어서 그 개업 공인중개사에 하나여 당해 중개 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 즉 전속 중개 계약을 줄 거예요. 체결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의무는 아니다, 그죠? 두 번째, 자,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하는 건 의무가 아닌데 체결하게 되면입니다. 2항에 전속 중개 계약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그랬죠. 그거 다죠. 그러면 사용해라 이 말이죠. 그럼 국토부령이 정하는 계약서 이름이 뭘까? 이름이 전속 중개 계약서예요. 전속 중개 계약서에 의해야 하며 개업 공인중개사는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때는 당해 계약서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랬죠. 국토부령이 정하는 기간입니다. 몇 년이냐? 3년입니다. 뒤에 나오거든요. 그 3년이란 기간을 어디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예,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하면 국토부령이 정하는 계약서를 써야 되고, 그죠? 국토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항 개공은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때, 자, 갑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컷 잘라봐요. 잘랐죠? 자, 그러면 일간신문에 컷 자르고 당해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그랬죠. 그러면 정보 공개 수단이 몇 개 있어요? 2개예요? 3개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2개죠? 부동산 거래 정보망하고 어디? 일간신문에. 그러면 정보망하고 일간신문 둘 다 아니면 둘 중 하나? 둘 중 하나예요. 또는 동그라미. 또는 있잖아요. 이걸 자 바꿔볼게요. 어떻게 나왔었는지 시험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과 일간신문에 이렇게 나왔었고,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공개하고 일간신문에 공개하여야 한다. 틀린 거 아시겠죠? 둘 다 둘 중 하나. 둘 중 하나. 정보망하고 일간신문이 있으면 주로 어디에다 하겠어요? 정보망에 하겠지. 일간신문 더럽게 비싸요. 그죠? 네. 깨끗하게 비싼 게 아니고 더럽게 비싸요. 무지 비싸요. 무려 제 기억에 10년이 아니지 2099년, 95년 그 당시에만 해도 저 대변 화장실에서 못 쓰는 신문 쪼가리 있죠. 그 세계 유명한 있잖아요. 걔들의 그 백면 있죠. 전면 광고를 백면 전체 통으로 그 광고하는데 그때 특소세 때문에 얼마였냐면 9,999만 9,999원이었어요. 1억을 안 넘겼지. 딱 1억 모질하게. 광고비가 전면으로. 얼마라고? 그냥 쉽게 말해 1억짜리였어요. 그럼 지금은 얼마겠어요? 95년도 그랬으니까 한 25년 전이죠. 얼마나 됐겠어요? 엄청 올랐겠죠? 그러니까 그 광고에, 그 신문에 광고를 실는 데가 어디야? 최소한 대기업체라든가, 맞죠? 그러면 신문사는 어디를 편을 들어야 돼? 당연히 광고주들한테 손편을 들어야지.
그럼 한번 보십시오. 신문 나중에 신문 보시게 되면 언제 보면 광고 신문 다 기사 실렸어? 아니면 기사 실렸는데 아주 칭찬하는 기사 실렸어요. 그 며칠 뒤 상관 한번 봐봐요. 그 광고가 있는지 없는지. 그죠? 그러니까 두 개가 떨어질 수가 없어요. 돈하고. 그러니까 그 한 번 실는데 돈이 한 번 실는데 몇 회가 아니고. 그러면 조그맣게 줄광고 있죠. 줄광고. 그것도 소소하게 돈이 돼요. 특히 지방지 같은 경우는 줄광고 있잖아. 광고만 보다는 페이지가 있죠. 거기 한 줄광고가 지금 못해도 한 번 조그마한 거 실는데 최소한 한 30만 원 넘게 할 거예요. 50만 원 정도 할 거예요. 아니 그 정도 하니까 비싸요 그거. 그러니까 쉽겠냐고요. 그러니까 주로 예전에 그 광고를 확 활용할 때 있잖아요. 되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데서 광고하죠. 그거 왜 하겠어요? 보통 사기치는 경우 많아요. 옛날에 금융 파이낸스 기억하십니까? 금융 파이낸스 돈 놓고 돈 묶이잖아요. 금융 파이낸스 할 때 주로 어디에 실렸겠어요? 예, 일간 그 몇 대 일간지에 다 실렸어요. 그 통으로.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광고하고 그 신문사 물론 어제 뭐 기사를 넣어도 못 믿을 거지만 그 신문사하고의 신뢰도를 같이 보는 거야. 지금은 쓰레기라고 하지만 예전에는 그걸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신문사에서 실렸으니까 믿을만 하겠지 이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사기를 엄청 당했어요. 신문사에 하나 책임 안 져요 그거. 그냥 광고일 뿐이야. 그래서 항상 그게 그 백면에 뭐 기사형 광고 있거든요. 기사처럼 광고를 써. 그래서 뭐라 해야 되냐면 해당 이 기사 아니라 광고라고 조그맣게 적혀 있어요. 찾아보면 있어. 왜 찾아보면 있어 하는지 아시겠죠? 왜 큰 거 이건 광고예요 라고 하면 안 믿거든요. 신뢰도 안 주거든. 근데 또 책임 안 져야 되니까 광고 이렇게 있잖아요. 광고. 하여튼 그러니까 주로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활용하는데 아까 그랬어요. 봐봐요. 지금 정보망을 활용하는 사람은 가벌이에요? AB예요? 정보망을 이용하는 사람은 가벌이에요? AB예요? 가벌이에요. 그리고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람을 부르기를 거래정보사업자 그러거든요. 거래정보사업자는 누구로부터 정보를 받았을까? 가벌로부터. 오로지 그러니까 거래정보사업자 공개하는 정보는 개공으로부터 받은 정보 말고는 쓰면 안 돼. 지가 파악한 정보도 실으면 안 돼 이게. 그러면 개공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누구한테만 준다? 개공에게만 줘야 돼요. 이해하겠죠? 정보망은 일반인이 이용하는 그 시스템이 아니에요. 자, 갑니다. 그래서 방법 몇 개 있다고? 2개가 있어요. 그런데 뒤에 봐봐요. 정보를 공개하라 그랬으니까 의무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만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돼 있죠? 그러면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의무인데 반드시 공개해야 된다? 아니다. 아니에요. 반드시 그럼 틀려요. 자, 4번째.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공개해야 할 정보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랬죠. 사항은 그러니까 어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돼 있죠. 그리고 제20조 대통령령에 딱 보니까 봐봐요. 1항의 법 제23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로 한다. 맞죠? 그러니까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이 몇 월이야? 3월이에요. 그런데 뒤에 봐봐요. 단서에 다만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그랬죠? 그러니까 D 공간에다 한번 적어볼까요? 뭐라고? 3월 원칙 약정 우선이라고 한번 적어봐요. 3월 원칙 약정 우선. 그러면 3월이 우선이란 말이에요? 약정이 우선한단 말이에요? 약정이 우선하죠. 그러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을 2월로 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2월로 있어요. 그럼 5월로 정하면 될까 안 될까? 돼요. 뭐가 우선한다고? 그 약정이 우선한다. 아셨죠? 그러면 약정을 안 했어. 네? 약정을 안 했어. 그러면요. 그렇지. 3월이. 아셨죠? 지금 쉽게 대답하시는 그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알면 돼. 자, 그 다음 봐요. 규칙 제14조. 전속중개계약서에 서식돼 있죠. 법 제23조 2항 규정에 따른 전속중개계약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이게 뭐예요? 전속중개계약서 아까 써라 했잖아. 사용하라 그랬죠. 보존하라 그랬죠. 그 전속중개계약서는 법에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법정 서식이에요? 임의 서식이에요?
법정 서식이에요? 표준 서식이에요? 아셨죠? 별지 서식입니다. 그리고 2항에 법제 23조 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몇 년이다? 3년이다. 됐습니까? 자, 다시 복습 제목만 봅니다. 본문 보지 말고 전속중개계약에 큰 2번 있죠? 체결해야 돼,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체결 옆에다가 가능 딱 그러면 끝이야. 전속중개계약은 체결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가능 이렇게 돼요. 근데 전속중개계약은 체결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하게 되면 3번에 큰 3번 의무가 주어지죠. 첫 번째 전속중개계약서 사용 의무가 있어요. 맞죠? 그리고 보존 의무도 있어요. 그죠? 보존 의무 몇 년? 3년이에요. 넘겨가요. 그 다음에 3번 정보 공개도 해야 되죠. 정보 공개 해야 됩니다. 정보 공개의 기한이라 보입니까? 언제까지 공개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정보 공개는 빨리 해야 될까요? 신중하게 해야 될까요? 그죠? 정보 공개를 하다면 이런 거 있잖아요. 개변적으로 그 개인의 신상 정보 같은 거 있죠. 이런 게 같이 오픈될 수 있어. 정보 공개가 잘못돼가지고 말이 많잖아요. 그죠? 그 정보 공개는 빨리 신중하게 제가 공인중개사법에서 사무소 설치하고 잘 들어요. 사무소 설치하고 신중을 기할 때는 며칠? 7일이에요. 신중을 기할 때는 7일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 드렸는데 7일하고 짝을 지어서 뒤에 튀어나오는 거다? 그치? 예, 그게 공식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 정보를 공개한다. 언제까지? 이죠. 동그라미 기억에 마지막 줄 있죠? 7일 이내라고. 봤습니까? 자, 그러면 뒤에 갑니다. 동그라미 니은. 그냥 대답만 하시면 돼요. 정보 공개 방법이 몇 개 있더라? 2개. 둘 중 하나. 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아까 동그라미 했죠? 어디다가 동그라미 할까? 또는에다가 했죠? 그 다음에 디귿. 이제 이런 정보를 공개했다라고 이렇게요. 공개했잖아요. 공개하고 개공갑이 A한테 알려줘야 돼. 언제까지? 정보 공개는 신중하게 하니까 며칠에? 7일 했겠죠. 그 다음에 공개한 사실을 통지하는 건 이제 이미 오픈돼 있어. 내가 한 건. 가급적 빨리 알려줘야 돼요. 7일의 짝이 뭐라고? 지체 없이. 그래서 지체 없이 보입니까? 디귿에 두 번째 줄에 지체 없이 통지를 해요. 지체 없이를 제가 묶어서 이렇게 표시하는 거 봤죠? 아까 이거 이렇게요. 지체 없이 통지해요. 그리고 구두로 할까 문서로 할까? 보이스 피싱 말고는 없어요. 구두라는 건. 요새 보이스 피싱도 문자래요. 아 정말 있잖아요. 진짜 바보같이 보이스 피싱 맨날 그죠? 이게 쏘는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구글 뭐 이런 거 있죠? 거기에서 앱스토어 있잖아요. 앱스토어. 어떤 경우도 아직 괜찮아요. 앱스토어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다운받는 거 말고는 어떤 프로그램도 링크하시면 돼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냥 막 보이스 피싱을 당하니 만에 뭐 있잖아요. 정보 공개되고 그거 고민하지 말고 어디서 내려왔죠? 이거 하셔야 됩니다. 어떤 문자가 오더라도 구글 스토어에 있죠. 구글 스토어, 앱스토어 있잖아요. 앱스토어를 통해서 모든 은행 건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다운받게 돼 있지 링크 하세요라는 언급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링크 하는 순간 그 스파이 앱 같은 거 이렇게 깔려요. 깔려가지고 개인 정보가 그대로 다 원격 조정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겪어봐서 그래요. 바보같이 맨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있잖아요. 그대로 해요. 이거 홍보를 해야 되니까. 신한은행에서 문자가 온 거야. 신한은행에서 문자가 오는데 뭐 좀 무슨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거 있잖아요. 무슨 뭐 대출 뭐 이런 게 막 매달 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알았어요. 또 신한은행이 적혀 있으니까. 그래서 무슨 이렇게 난 모르고 뭐지? 그래갖고 진짜 어시없이 누른 거야. 툭 눌렀는데 그 앱이 깔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담당할 전화가 와서 그 전화를 했어. 전화를 하니까 그 앱을 통해 갈 거 아닙니까? 어디로 가냐면 걔들 사무실로 가요. 제가 어디에 전화를 했냐면 신한은행 서울 서초 지점에 전화를 했어요. 인터넷 검색을 해가지고 그 번호를 찾았어. 저는 은행에서 그런 게 있나? 그래서 내가 은행에다가 전화를 했거든요. 근데
서울은행 수초 지점으로 제가 1588에 뭐 898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인터넷 검색해서 찾은 거니까 제가 번호를. 그 번호를 누려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는 일로 간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물었지. 이 번호를 사용하냐고. 이게 그 신한은행 수초지점에서 사용하는 대표 번호냐고. 당연히 맞다 하지. 그리고 담당자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있다 하지 당연히. 그러니까 예전에 검찰 사칭한 거 있었잖아요. 검찰청에 전화하니까 예, 그 담당 검사 수사관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진짜 그래 그 이제 저녁에 퇴근하면서 제가 이제 집에 그 같이 계시는 분을 모시러 갔거든요. 모시러 가지고 차를 타고 가면서 뭐 이렇게 했다는데 이걸 봐줘도 묻잖아. 지금 뭔 짓 하냐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제가 다음 아침에 이제 운동하러 가기 전에 그걸 검색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틈틈이 하세요. 매일 아침에 저녁이든 핸드폰에 보면 악성 코드라든가 이런 검사하는 그 있잖아요. 시스템 있죠. 그 검사 뭐 공간 램 뭐 이런 거 공간은 이제 그 보안 검사 딱 하면 보안 검사하니까 이게 그 악성 코드 있잖아요. 악성 앱이라고 딱 뜨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지웠죠. 지우고 다시 그 번호로 전화했어요. 저희 그 지금 그런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매 그 폰을 어떻게든 위태로워요. 그 보안 자체가. 그러니까 아침에도 하여튼 틈틈이 하셨죠? 보안 검사하세요. 하고 그런 거 비슷한 유사한 그런 앱이 위험이 감지되면 딱 뜨거든요. 다 지워버려요. 그리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냐면 핸드폰 있잖아요. 갖고 가고 그것만도 잘 안 된대. 그래서 AS 가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가장 쉬운다. 초기화야 그냥. 다 날려버려 다 날려. 그 시급하고 있잖아요. 애다 쓰던 그 앱 없어가지고. 야 진짜 이거 정말 바보 돼요. 아셨죠?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식적 그 앱스토어라든지 구글 있잖아요. 그런 등등에서 다운받는 앱이 아니면 링크 자체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진짜 눈 뜨고 코 베요 진짜. 그러니까 문수를 하겠어요? 구두를 하겠어요? 문수를 하는 것도 아죠? 문서. 예. 구두를 하는 건 없어요 절대로. 그 다음에 공개해야 할 정보 내용인데 다른 건 딱 2개만 체크해봐요. 어디 있냐면 마 보입니까? 다라마 보입니까? 마의 두 번째 줄에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해라 하지 마라. 그죠?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데 공개하더라도 인적사항은 공개해 하지 마. 반드시 기억하세요. 인적사항 공개 금지입니다. 그리고 사에 봐요. 사. 보입니까? 거래 예정 금액 및 공시지가의 밑줄 닦아봐요. 처음이 중요해. 그럼 봐봐요. 거래 뒤에 보지 말고 딱 그것까지만. 거래 예정 금액 및 공시지가는 공개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있다 어디 있노? 그게 지금 가부터 해가지고 사까지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정보망에 공개해야 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공개할 수 있다고 하는 거야?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에요. 정보 공개하라 그랬잖아 아까. 공개해야 되는 사항이 7개 있어요. 7개 아셨죠? 공개해야 되는 거야. 자꾸 뒤에 눈 보지 말고 가지 말고 거기까지 마침표 끊었어 안 끊었어? 그래요. 못 치면 끝난 거야 이거. 가부터 사까지 7가지는 공개해야 돼. 할 수 있어. 해야 되는 거야. 아셨죠?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 그 요새 많이 나오죠. 공시지가가 80%까지 따라가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시가의 80%까지 올린다 그러잖아요. 올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30억짜리 아파트를 그죠? 사고 파는데 세금은 뭐로 근거로 매기죠? 공시지가를 근거로 해요. 공시지가는 20억밖에 안 돼요. 대략 한 10억이 차이가 나요. 근데 상가 같은 게 그 땅이라든가 등등 있잖아요. 공시가율이 훨씬 높아요. 시가에 그 준해서 퍼센트가 훨씬 높아요. 지금은 이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세금을 매길 때 정당한 과세가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만큼 가진, 그리고 웃기는 거 정부 세우고 있잖아요. 무슨 뭐 보유세금 그거 있잖아요.
일반 서민들은 상관없어요. 공수처도 마찬가지요. 다 누구? 고위공직자들 문제예요, 그거. 근데 웃기는 거는 일반인들이 반대를 해요. 아니, 보유세는 냈으면 좋겠다. 아니, 종부세 한 뭐 좀 몇 퍼센트, 보유세 30% 내고나 하는 소리 내고. 그러고 있잖아요. 재산이 50억이 있는 사람이, 신문 한번 봐요. 세금이 500얼마 낼 사람이 이제 1년에 720만 원인가로 올라가요. 재산이 50억, 100억 있는 사람이 500만 원 내다가 720만 원 올라가? 얼어 죽겠지, 그죠? 겨울에. 에? 이게 막 세금 폭탄이래. 100억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투자할 때 세금을 가지고 투자 안 합니다. 세금이 무서워서 투자 안 하고 뭐 세금이 있어가지고 뭐 또 돈 많이 내니까 뭐 팔아채끼고 이러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신경 안 써, 이거. 그것도 탈세가 아니라 절세하는 방법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경로로.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하거든요. 근데 정작 이거 낼 사람도 내도 안 하는 사람이 반대를 해. 웃기는 거 아니야? 집어고 내락하나. 저희 어머니가 이 말을 이 그 세금 소리 듣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래, 저 세금 내가 나 있으면 다 되겠다. 200만 원 더 낸다고 뒤지나가. 하여튼, 그런데, 그러니까 아까요, 그 언론에서 죽겠다고 세금 폭탄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누구 편을 들어야 되는데? 광고주들 편을 들어야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무슨? 근데 정작 반대는 그거 세금 낼 능력도 안 되는 사람 반대를 해. 내락하나 주보고. 하여튼 엄청 희한하게, 그죠? 희한한 게 많아요. 어쨌든 봐봐요. 그래, 이제 왜냐면 공시지가가 시세하고 반영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취득하는 사람이 임대차 있잖아요. 임대차. 임대가는 공시지가랑 관계가 없죠. 시세도 반영이 안 되지만 공시지가가 얼마한데 임대가는 얼마다, 이게 일치가 안 해요. 그러니까 굳이 사고 파는 게 아니라면, 보세요. 땅을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니까요. 땅을 사고 팔아요. 땅을 사고 파는데 확인할 게 기본적으로 두 개거든요. 공시지가의 추이랑 그 지역의 인구 추이 있잖아요. 인구. 이 두 개는 꼭 확인해요. 그 투자 가치가 있냐 없냐를 떠나가지고 기본적 확인 베이스예요. 일단은 그 지역의 인구가 늘고 있어. 그거는 언제 어떻게 하든 간에 그 동네는 계속 커지는 그 동네예요. 그죠? 근데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 투자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땅이, 공시지가가 계속 이렇게 따박따박 올라가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해도 10년 뒤에는 이 금액이 또 올라갈 거라는 거지. 그건 기본 베이스 깔고 있거든요. 10년 전에도 250원인데 지금도 250원이야. 그 땅 있잖아. 그런 땅 있잖아. 전국에 제일 싼 땅 있는 거요. 그거는 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거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시지가랑 임대가랑은 일치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굳이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해야 될까요?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다. 네, 공개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원칙은 거래 예정금액 및 공시지가는 공개를 해야 되지만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그 의미를 아시겠죠? 네, 그거예요. 자, 갑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요. 다른 거 두고. 일단 여기까지만 하면 돼. 그리고 가보시면 136페이지 보면 유효기간 있죠? 아까 유효기간 어떻게 기각하시랬죠? 3월 원칙, 약정 우선 이렇게 마시면 돼요. 3월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그죠? 예,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도 있겠죠? 까지.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 갑니다. 자,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법 제24조 보이시죠? 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그랬어요. 자, 1항에 누가 국장은, 자, 인식하세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서 누가 라는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국토교통부 장관밖에 없어요.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정보망에 관한 문제가 나왔는데 시도지사가 나온다든지 등록관청이 나오면 OX다. X입니다.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기업공인중개사 상호간에 크 잘라봐요. 제가 아까 그랬죠. 정보망을 이용하는 사람 누구라고? 그렇죠. 개공들끼리. 그러니까 그 자리에 중개 의뢰인이 나온다든지
일반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오드 X다. X예요. 정보망에는 그런 게 나올 수가 없어요. 됐죠? 그 다음에 정보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 저 거래정보 사업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를 다음에 줄 거야. 밑줄. 지정해야 되는 할 수 있다. 그죠? 지정할 수 있어요. 지정해야 될 의무는 있다 없다? 없다 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2항에 갑니다. 2항에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컷.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그랬죠? 그러면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컷. 잘랐습니까?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그랬죠? 그러면 질문. 부가통신사업자가 거기 법인이에요? 개인이에요? 해보세요. 크게. 거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뭐라고?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그랬죠? 그러면 이건 법인일까요? 개인일까요? 이게 조문을 읽는 방법이에요. 거기 무슨 말이 있어? 부가통신사업자 앞에 무슨 말이 있어? 법인이에요? 개인이에요? 법인이라고 돼 있어? 개인이라고 돼 있어? 없잖아. 없잖아요. 근데 왜 자꾸 법인, 개인을 따져? 그렇지. 그래 얘기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때 딱 이렇게 넘겨요. 법인인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틀린 주문이 전형적으로. 그러니까 자꾸 조문 읽을 때 없는 거 있잖아요. 아까 휴업이라는 말 앞에는 붙어서 안 붙어서 3월 초과란 말이 붙었죠. 그러니까 없으면 틀린 거야. 휴업한다고 다 신고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여기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그랬지. 이게 법인인 부가통신사업자, 개인인 뭐 이런 말 없잖아요. 무슨 말이냐? 그 말이 안 붙었다는 말은 법인이든 개인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지. 뭔 말 알겠죠?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시험에는 딱 그렇게 나와요. 법인인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이렇게 나와. 왜 있어? X. 특정하면 안 돼요. 법인이든 개인이든 상관이 없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정하는 요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컷. 이게 국토교통부령이 그냥 미술 거면 돼요. 이게 고인정의 마지막이에요. 고용인, 인장, 정,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세부적인 내용이 어디 있더라? 국토교통부령에 있더라. 그죠? 국토교통부령에 있더라. 이해하십니까? 딱 거기까지만. 자, 그 다음에 3번 봐봐요.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몇 월? 3월 이내에 줄을 딱 긋고요.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껐죠? 자, 갑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의 밑줄을 딱 긋고 운영 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냥 국장의 승인 사항이죠. 그리고 변경하고자 하는 때도 또한 같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요.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받는 게 먼저일까요? 운영규정의 승인이 먼저일까요? 승인 후 지정일까요? 지정 후 승인일까요? 그죠? 지정 후 승인이라고 지정 후 아셨죠? 사전 승인이라고 딱 적어요. 딱 정리하면 지정 후 사전 승인이에요. 그러니까 지정 받으려는 자가 아니라 지정 받은 자죠. 됐죠? 네, 그리고 사전 승인이에요? 사후 승인이에요? 그죠? 운영 규정을 정해서 국장의 승인받아라. 그죠? 그러니까 사전 승인이에요. 지정 후 사전 승인. 아셨죠? 몇 월이라고? 3월이에요. 그 다음에 자 4번 갑니다. 4항에 거래정보 사업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자죠. 거래정보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가통신사업자라야 되죠. 부가통신사업자는 법인이래 개인이래요? 상관없다. 그 다음에 거래정보 사업자는 누구로부터 돼 있어요? 줄 닦고요. 개공으로부터.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꺼요. 그걸 이렇게 바뀌어요. 중개 의뢰인으로부터라고 잘 바뀌어요. 그러니까 개공 앞에 중개 의뢰인이 있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정보가 중개 의뢰인에게서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가까이 있는 개공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누구한테 준다고? 개공한테 준다고요? 예. 그래서 개공으로부터 봐요.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하나여 이를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공개하여야 하며 그랬죠. 그러니까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가 아니면 공개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근데 가끔 이렇게 나오죠. 실제로 이렇게 나왔어요. 중개 의뢰인의 뭐 이익을 위해 가지고 거래정보 사업자 자신이 파악한 정보를 이렇게 됐어요. 맞는 거 틀린 거야? 틀린 거야. 그런 거 없어요. 근데 공부를 안 한 사람이 들어보면 뭔가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개공이 이런 정보는 공개할 수도 있을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 거 없어요. 아셨죠? 네. 그래서 오로지 누구로부터? 개공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공개합니다. 그럼 두 번째, 당해 중개대상물에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공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아셨죠? 그러니까 정보 공개 규정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 거래 정보 사업자에게는 제일 중요한 내용이겠죠. 정보 공개니까.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자 7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해서는 아니 되며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때, 여기 있죠. 거래가 완성된 때는 가급적 빨리, 그죠? 거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여기에 삭제 안 하면 계속 중복 의뢰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미 끝난 걸. 그 다음에 8항에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절차, 운영 규정에 정할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뭐로 정한다? 국토교통부 영입니다. 자, 다시. 제가 정보망에서 누가라는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다고? 국토교통부 장관만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정보망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 어디 있다고? 국토교통부 령에 있어요. 정보망을 이용하는 자는 누구라 그랬죠? 개공들끼리라고 그랬어요. 아셨죠? 여기 딱 기억했죠? 자, 갑니다. 넘어가요. 딴 거 두고. 139페이지로 가보세요. 139페이지에 자, 정보망은 누가 그랬죠? 국장은, 그죠? 국장은 지정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갑니다. 지정 절차가 나오고 찾아있죠? 지정 요건 보입니까? 이 지정 요건은 어디 있겠어요? 국토부령, 대통령령. 네, 국토교통부령이 하셨죠? 국토교통부령에 있어요. 그리고 부가통신사업자는 법인이다, 개인이다. 상관없다 그랬죠? 이런 거 세부적인 내용 다음에 보기라고. 자, 갑니다. 그럼 140페이지.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제 지정 신청하겠죠? 지정 신청 누구한테 하겠어요? 국장에게. 누가라는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국장밖에 없어요. 국장에게 하겠죠? 근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정해야 돼요? 지정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그런데 지정할 수 있다는 거 의무 아니잖아. 그런데 밑에 동그라미 3번 봐봐요. 지정 및 지정서 교부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소한 30일 이내에는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이해하겠죠? 지정하고 안 할 수 있지만, 지정할 수 있지만 최소한 며칠? 30일 이내에는 지정서를 교부하라 돼 있죠? 찾았습니까? 지정 신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줄을 딱 긋고.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운영 규정에 재정 승인 되어 있죠? 아까 뭐라고 정리하셨죠? 지정 후 사전 승인. 적으세요. 지정 후 사전 승인. 몇 월입니까? 3월입니다. 지정 받은 날부터 몇 월? 3월 이내에, 그죠? 승인 받아라. 운영 규정 승인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자, 정보망 있잖아요. 지정 받았잖아요. 지정 받으면 최소한 몇 년 이내에 운영해야 돼?
1년 이내에는 운영해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니까 숫자가, 자, 제가 들어봐요. 지정서 교부 며칠? 30일. 응? 30일. 운영규정 승인 몇 월? 3월. 그죠? 설치 운영 몇 년? 1년. 이렇게 입에 딱 붙여요. 됐죠? 그리고 가보세요. 뭐 지금은 그렇네. 같이 해보는 걸 좋게요. 왜? 뒤에 계속 할 거니까. 이 간단한 파트예요. 자, 제재 가봐요.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1번 지정 취소 보입니까? 찾았습니까? 그런데 지정 취소는 그럼 자 몰라도 저를 봐요.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한 지정 취소는 누가 하겠어요? 엉뚱한 대답하면 마이크 놓치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망에는 누가라는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고? 국장. 그러니까 거래정보 사업자가 위반했잖아요. 위반했을 때 지정을 취소하는데 지정 취소권은 누구한테 있겠어요? 국장에게 있어요. 그러면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한 감독권은 누구한테 있겠어요? 국장에게. 아셨죠? 이해합니까? 모든 게 누구한테 있다고? 국장이에요. 국장이.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두 번째 줄에 취소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줄 다 끄세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거래정보 사업자가 무슨 위반하더라도 해야 되는 경우가 없어요. 뭐라고? 네, 할 수 있다요. 그걸 우리가 상대적 취소, 임의적 취소, 재량 취소 그래요. 그럼 반대는 뭐겠어요? 절대적, 필요적, 기속적. 그렇지.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자, 정보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서 꼭 기억하게 대답해봐요. 대답. 자, 누가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뭐 있다고? 국장이에요. 세부적인 내용은 어디서 정할까? 국토교통부령이에요. 이용하는 자는 누구죠? 개공들끼리예요. 그 다음에 위반하게 되면 취소해야 될까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다. 재량 취소. 이 4개의 원칙이에요. 이해겠죠? 그 다음에 자 지정서 교부는 며칠? 30일. 아셨죠? 운영규정 승인은 몇 월? 3월. 그죠? 설치 운영은 몇 년? 1년. 몇 개 없어요. 그 내용만 입에 착 붙으면 이 파트도 답은 바로 찾아져요. 이해하겠죠? 자, 지정 취소는 해야 돼,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해야 된다라고 넣으면 무조건 날아갑니다. 자, 그럼 들어봐요. 거래정보 사업자가, 그죠? 거래정보 사업자가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 외의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X. X예요. 뭔지 모르지만 틀린 건 확실하죠? 그렇지. 취소할 수 있고 1대1이에요. 나온 김에. 이해하겠죠?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제일 중요한 항목이 뭐겠어요? 정보 공개 의무죠. 정보 공개 관련 의무잖아요. 그래서 위반하게 되면 지정은 취소하고 할 수 있고 몇 때문에? 1대1이에요. 이해하겠죠? 네, 나온 김에 나머지 안 봐도 돼요. 넘어가십시오. 자, 갑니다. 그 다음에 148페이지에 보십시오. 법 제29조가 보입니까? 법 제29조 1항과 2항이 있습니다. 1항하고 2항이 있는데 1항의 주어가 뭘까요? 그렇지.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는 컷 자르세요. 이 주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컷. 품위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의와 성실로서 컷. 신의 성실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공정 중개 의무까지 됐죠? 이게 개공, 소공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공인중개사 소장님이죠. 소장하고 소공은 뭐라고? 품위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아무거나 그죠? 목욕탕 가던 복장으로 앉아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죠?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죠? 얼굴 서로 뻘겋해가지고 내가 어디에 그 글을 봤는데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얼굴이 목욕하고 나오는 그 속구리 들고 있는 얼굴이래요.
열받아서 얼굴이 그죠? 머리는 젖었지, 다 말랐지, 얼굴이 뚝뚝뚝 하잖아, 그죠? 맨 얼굴은 그런 정도가 맨 얼굴이지. TV에 아이돌인가 유명한 애들 민낯이라는, 민낯이 여기 화장 다 했더만. 그죠? 드라마 찍을 때도 그거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얼굴에 화장을 덕지덕지 바르고 쳐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여튼, 그거는 그죠? 민낯, 얼굴이 쁘긋쁘긋해, 그죠? 그래갖고, 한번 가볼까 싶어가지고 한 판에 5만 원이라며 싸게 하는데 점 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시점에 점을 빼야지. 예를 들면 되니까 점 빼고 얼굴 막 김이 하는데 한 판에 5만 원이래요. 어디 보니까 어쨌든 전문의한테 가야 됩니다. 아무 때나 점 뺀다고 가면 안 되고 어쨌든 그 품위 유지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품위 유지 의무가 누구라고? 개공소공이에요. 자, 세 개 있어요. 품위유지 의무, 신성실 의무, 또 공정중개 의무까지. 그런데 오른쪽 봐봐요. 제목 보면 돼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있죠. 선관 주의 의무는 쌍가로 1번의 세 번째 줄에 판례라고 되어 있어요. 판례이다. 뭡니까? 예. 잘 찾는 게 실력이에요. 그래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줄여서 선관주의 의무거든요. 이 선관주의 의무가 뭐냐면 이런 거. 그러한 직업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될 정도의 주의 의무. 그러니까 통상 말할 때 이러죠. 야, 중개하면서 그것도 모르나 이런 거 있잖아. 개공이면 소장이면 이 정도는 알고 있을 거야 라는 정도의 있죠. 그게 선관주의 의무예요. 그러니까 선관주의 의무는 어디서 인정한 의무다? 판례예요. 그래서 예전에 시험 나왔어요.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상 기업 공인중개사에게 주어지는 의무가 아닌 것은 했을 때 답이 뭐냐면 선관주의 의무였어요. 이건 공인중개사법이 아니고 어디서? 판례에서, 대판에서, 판례에서 인정하는 의무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면 자, 비밀 준수 있죠? 비밀을 지켜라 그랬어요. 자, 보통 중개사무소는 어떤 기능을 합니까? 보통 동네 소장님이 성격이 좋고 하면 사랑방으로서 기능하거든요. 그리고 중개사무소는 테이크아웃 커피점을 같이 해도 될까 안 될까? 됩니다. 전용 의무 없어요. 겸용해도 돼요. 실제 되면 하세요. 여러 가지 할 수 있으니까. 커피를 좋아해서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중개사무소에 오면 보통 진짜 이거는 여성 폄하가 아닙니다. 제가 여자분들이 사무실에 제가 잠깐 같이 이제 이 정만 올려놓고 공동으로 사용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소장님 성격이 좋아가지고 주변의 소장님들하고 그 다음에 중개 하시는 분이잖아요. 한 분 다 날라오세요. 세상에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소장님이 앉아있고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그럼 여기 둥그렇게 앉아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5분이 앉았어요. 우와, 기가 터져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 경상도말로 기가 송신탄하는 말 아세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근데 있잖아요, 근데 이 소음이잖아요, 소음이.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멀티입니다, 멀티. 대화를 하나의 주제를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의 주제를 가지고 동시에 다발적으로 있잖아요. 막 이렇게 들은, 이야, 이게 되대? 이쪽에 대화를 하면서 동시에 이쪽에 대화를 그죠? 와. 그래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오전에 아침에 와가지고 조용할 때 막 떠들고 난 다음에 뭐 하느냐? 점심 때 전을 붙입니다. 탕비실이 있거든요. 탕비실 뒤에 가서 찌짐을 구워가지고 아까 뒤집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찌짐을 이렇게 하고 또 막 그러고 이게 정말 괜찮은 직업인 것 같아요. 이게 소소하게 자기 그것만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와,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시끄럽구나. 근데 있잖아, 이거보다 한 수 더 뜨는 게 뭔지 아세요? 나든 아재들 모여서 떠드는 거예요. 나든 아재들. 예. 나이든 아저씨들, 할배들, 아저씨들, 제 또래보다 더 좀 나이 좀 드신 분들, 제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여자분들은 소리가 그렇게 크진 않지. 이는 때리잡아요. 때리잡으면서 떠들어. 그리고 있잖아요.
아니 웃기는 게 아나 어른이라 있잖아요. 남자들끼리 모르니까 욕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 왜 친구인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애들만 고등학생들 하면 걸어가는 거 보셨습니까? 가면 저기 이렇게 이게 개새끼 뭐 욕이 있잖아요. 이 막 쉽게 나와요. 근데 나이 든 그 수컷들도요. 앉아가지고 떠드는데 얘가 들어보니까 와 민망해서 그거 있잖아요. 10원짜리가 있잖아요. 근데 나름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 친구들하고 이런 모이가 있으면 근데 나오는 게 있잖아요. 10원짜리 욕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개 손은 뭐 기본이고 쌍시옷 뭐 수준이 결코 낮은 사람들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와 저 아저씨들 이제 저 시계로 아니 같이 있는 사람 창피하게 말이야. 딱 고등학교 때 쓰던 게 있잖아요. 고등학교 때 쓰던 놀 때 얘기 있잖아요. 아 소리도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러니까 제가 알았죠. 제가 사무실 하면서 야 여자들 모이니까 진짜 시끄럽구나. 그 뒤에 또 알았어요. 그보다 더 하수 뜬 게 나이 드신 그 남자들이 모여서 떠드는 수다가 더 시끄럽구나. 와 똑같아. 이 비밀이 있잖아요. 왜 이 얘기했냐면 사무실에 놀러 오잖아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막 떠들잖아요. 정말로 화는 어디서 온다고? 입으로부터 옵니다. 이 의뢰인이 와가지고 이제 사무실 뭐 얘기하다 보면 은연중에 다른 사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혹시 아세요? 발롱대세라고 있어요. 발롱대세라고 언론 그 메커니즘에 발롱대세라고 한번 띄워보는 거야. 뒤에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를 보기 위해서 한번 띄워보고 그 반응을 보고 다음 이제 정책이 들어가는 거야. 마찬가지로 사람도 있잖아요. 얘기를 할 때 한번 띄워봐요. 내가 이 말을 흘리면 이게 어떻게 돌아오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러면서 살짝 띄우는데 있잖아. 니만 알아. 니만 알아가 뭐 말입니까? 니 말고는 다 안다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니한테만 하는 얘기인데라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얘기 돌아가지고 나한테 그 얘기 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요. 자물쇠 딱 쳐야 돼. 들어오면 이 길로 나가면 그게 사람들 모를 것 같죠? 압니다. 정작 중요한 얘기는 있잖아요. 같이 누굴 씹기 위해서는 떠들지 몰라도 정작 중요한 거래라든가 이런 얘기들은 안 해요. 딱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요. 성격이 좋다고 같이 노는 사람한테 의뢰할 것 같습니까? 안 해요. 일 잘하는 사람한테요. 분명히 이거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막 사무실 와가지고 막 오잖아요. 그죠? 얘기하고 이러면 내가 좋아서 오는 게 아니고, 아니, 만만한 거야, 그냥. 놀기 편해서. 근데 실제 일은 만만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이 엘리베이터에서 만날 때는 얼굴이 뻘개가지고 동네 언니인지 몰라도 사무실에 만날 때는 카리스마 있어야 돼. 그거 일하고 다른 거야. 그래야 의뢰를 해요. 왜 웃기만 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비밀은 있잖아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은 봐봐요. 거기 누구에게 주어지는 의무죠? 개공등이 아까 품위 유지는 누구한테 줬죠? 개공, 소공이었고 비밀은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 물어야 돼. 그 다음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끊고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그럼 비밀을 지키라는 거잖아. 근데 비밀을 지키는데 예외가 있어 없어요? 진짜 예외 없어요? 앞에 뭐가 붙었어?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을 다물으라 그랬잖아. 그러면 이 법과 다른 법률에 예외가 있으면 비밀 준수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비밀은 준수해야 되는데 예외가 있다 없다? 있다. 그 예외가 이 법에 있어요? 저 법에 있어요? 둘 다 있어요. 둘 다 시험에 나올 때 하나만 나오거든요. 다른 법률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나와. 그럼 뭐? O, X예요. X예요. 이 법에도 있어요. 그리고 비밀은 언제까지 지켜야 될까요? 죽을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중개업을 그만뒀을 때 비밀 준수 의무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자, 들어보세요. 비밀 준수 의무는 누구에게 주어진다? 개공 등에게. 그 다음에 비밀 준수 의무는 예외가 있어 없어? 있어요. 어디에? 이 법, 저 법 아셨죠? 이 법, 저 법 다 나와야 돼요. 언제까지 지켜라? 죽을 때까지예요. 아셨죠? 그리고 저 밑에 4번 제재부입니까? 제재? 몇 대 몇이에요?
1대 1입니다. 됐습니까? 딱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그 질문에 대한,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위에 있는 제목들 있죠? 그 제목이 여러분이 공부한 내용의 문제예요, 문제. 거기에 대한 대답이 쉽게 되면 다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아시겠죠? 이렇게 했고, 다음 주에 확인 설명하고 설명서부터 해가지고 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하고 딱 잘 잡아서 아셨죠? 정리하시면 돼요. 아셨죠? 고생하셨고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